생체적으로 보면 이제 줄기세포들을 재생시키고 분화력을 크게 만듭니다. 좋은 파장들이. 그리고 이제 장수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고 물체가 회전을 하면은 혹은 진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가장 작은 자석이 사실 원자예요, 원자.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죠, 그죠? 전자가 돌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회전하고 있죠, 전자가. 그렇게 돌므로써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석. 그게 최소의 자석이 아마 원자일 겁니다, 원자. 그리고 심장이 이게 뛰면은 그 심장의 파동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 오라장이 퍼져나가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지. 뇌파에 의해서 자기장이 또 생기는 영역이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물체들이 회전을 하면 혹은 진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유발되고 그 공명을 잘 이용하면 엄청나게 증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밀을 알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장생을 쉽게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회전하면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데 태풍이 처음부터 엄청난 힘이 있어서 저렇게 회전할까요? 아닙니다. 기압차가 생기면은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만 회전이 돌면서 계속 에너지가 증폭돼가지고 엄청난 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총을 만들 때도 이게 총열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들어 놓죠, 그죠? 총알이 회전하도록. 회전하면은 파괴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바퀴에 한번 비밀을 한번 보세요. 이 바퀴의 발견이 사실 문명의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준 요소인데, 만약에 이거를 팔각형으로 해봐, 팔각형으로.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사각형으로 됐다. 끌고 가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바퀴로 함으로써 엄청나게 힘이 절약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의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비밀을 잘 이용하시면은 삶을 사는데 저항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건강도 아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수학자가 이런 회전력의 그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블랙홀이 엄청나게 회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홀로 이제 많은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데 동시에 이제 여기 에르고 영역이 있어요. 그 부위에서는 에너지를 토해낸다 하는 거지, 블랙홀이. 많은 물질을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회전력에 의해서 물질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착안해가지고 블랙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론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블랙홀 근처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냥 산산조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블랙홀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조건하고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내고 소리를 받으면은 이 흡음판이 회전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은 소리를 받아가지고 이 흡음판이 회전을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소리를 내니까 소리를 흡수해가지고 이 판이 막 도는 거야. 초기에는 이제 소리가 흡음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에서 적게 나왔는데 이 회전력이 빨라짐에 따라서 초기에 넣은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마이크에 잡히더라 이거야. 그 회전을 통해서 에너지가 더 생긴 거죠. 더 증폭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전력을 이제 과학에서 많이 요즘에 이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즘 나노의학이라든가 나노과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노 나침판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아주 작은 자석이죠. 그래서 여기 나침판이 이제 외부에서 자성을 받으면은 자기장을 받으면 막 돌거든요. 돌면 이제 에너지가 생성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조직 속에 이식해서 외부에서 이제 그 자성을 주면은 요게 막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네. 에너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온 채널 같은 거를 이제 열고 닫고 이런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뇌에 나노 자석을 이식해가지고 지한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자기장을 껐을 때는 이제 별 반응이 없는데 우내에 자극을 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막 지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내의 나노 나침판을 작동시키니까 시계 방향으로 막 도는 거예요. 회전력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그 활동력이 5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나노 물질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식해서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의학까지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회전이나 진동은 복원력입니다. 복원력. 그리고 자생력이고 더 나가서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그래서 이 진동이나 회전력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되죠. 그죠? 질병. 진동의 리듬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구내염이 생겨서 병원 갔더니만 뭐 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노화에 의해서 이제 진동이 약해져서 그렇겠지만
리듬이 깨져서 오는 그런 원인도 있겠죠. 진동이 약해지면은 노화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복원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복원력이 좋아야 이게 쌩쌩하게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복원력이 약해지면은 진동 리듬이 점점 약해지죠. 노화가 오는 거지. 노화가. 그리고 이런 진동의 리듬이 정지를 해버리면은 죽음인 거죠. 그래서 진동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한 또 회복하기 위한 이런 자극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방해 마찰력들이 많겠죠. 그죠? 각 생체에 이제 고유의 진동수들이 있는데 그 진동수들을 방해하는 파장들을 만나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막 밖에서 공사를 해서 막 소음이 계속 난다. 그러면은 우리 생명파에 안 좋은 파장을 계속 주겠죠. 음악도 보면은 클래식 같은 거는 상당히 정서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막 헤비메탈 같은 거 그걸 들으면은 정서가 막 불안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실험이 옛날에 다 행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유의 진동수를 공명을 일으켜서 더 보강하는 파장을 만나야 진동이 더 쌩쌩해지고 커지겠죠. 근데 이제 방해하는 파장들을 만나면 완전히 상쇄가 돼서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리고 교란이 돼가지고 이제 진동이 깨지거나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해 파장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일단 이거는 뭐 포브레인 차원에서 다 해당되는 얘기죠. 나쁜 음식들이 파장이 안 좋겠죠. 막 화학 물질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좋은 파장을 일으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유해한 파장을 일단 잘 피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파장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그 좋지 않는 것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생명 파장을 더 자극하는 파장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신적 차원에서는 성격이 좀 둥그러져야 됩니다. 모난 돌이 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해.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좋은 액션을 취하면은 그게 안 좋은 파장이 되겠죠. 근데 그 파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바로 반발하면 안 돼. 바로 반발하면은 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순환이. 받아서 삭혀가지고 살짝 되돌려 주는 거야. 그 원이 되는 거죠. 원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책을 하나 읽었는데 구제프라는 그 유명한 그 구도자가 있어요. 서양에 명사가 있는데 그 사람 아버지의 유언이 뭔가 하면은 돌아가실 때 이 얘기를 했대요. 누가 너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하루 생각해보고 대답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유언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유언을 통해서 상당한 그 수련이 된 거죠. 즉각 어떠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충분히 그거 자기가 진짜 올바른 충고를 받았는지 잘못된 어떤 오해에 의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충분히 이제 상고를 한 후에 반응하니까 싸울 일이 없겠죠. 그죠?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당신이 맞다 고맙다고 하는 태도가 나올 거고, 전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예 상대를 하지 않거나 그죠? 올바로 일깨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유언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수련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익한 파장들을 많이 접해야 되겠죠. 포브레인 차원에서 이제 다 유익한 파장들이 있어. 이러한 중요한 그 정보를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유익한 파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김희자 선생님처럼 좋은 이런 체험담을 나누고 듣는 것만 해도 좋은 기운들을 서로 많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고무적인 이런 환경을 많이 접해야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 부정적이고 뭐 이렇게 에너지를 자꾸 다운시키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만날 수 없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는 방해의 마찰을 공정적으로 변형하는 연금술.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파도 타기 못하면은 파도에 빠져 죽죠. 근데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파도 때문에 오히려 신나게 놀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극이든지 긍정적인 자극도 될 수가 있고 유해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파도를 이제 잘 타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포브레인 우리가 생활 수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의 리듬을 우리가 잘 이용하시면은 생체적으로 에너지적으로는 뭐 기통이 되겠지. 좋은 파장이 일어나서 막혀있던 그 에너지 장애들을 타통시키겠죠. 그리고 독소가 이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생체적으로 보면 이제 줄기세포들을 재생시키고 분화력을 크게 만듭니다. 좋은 파장들이.
그리고 이제 장수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노화시계가 요즘에 발견됐어요. 유전자 끝에 텔로미어라는 그런 그 유전자를 보호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끈이 있으면 신발끈이 안 풀리게 끝에 이렇게 뭘로 이렇게 감아놨죠. 그죠? 그게 텔로미어야. 그게 많이 따를수록 세포 노화가 촉진돼요. 근데 그게 딸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텔로머레이즈라고 효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생체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진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노화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사람이 형제야. 쌍둥이야, 쌍둥이. 쌍둥이인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젊게 보이죠? 그 쌍둥이라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사냐에 따라서 180도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